네, 잘 쉬고 오셨습니까? 네, 잠깐 쉬었다가 지금 바로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항을 보시면 네 번째로 이제 초심화 문제죠. 네, 세로 함수의 정의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이 정의 문제는 이해력이 필요하고 많은 학생들이 꼭 거쳐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나중에 수능을 풀 때나 또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을 올라갈 때도 항상 내신이든 수능이든 난이도를 올릴 때 이렇게 어떤 새로운 함수의 정의 문제는 좀 자주 출몰된다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요번 시험 때 꼭 이 부분은 해결을 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 그래야 나중에도 여러분들이 힘들게 안 됩니다. 근데 이 새로운 함수의 정의 관련된 문제는 지금 이해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여기서 쓰는 패턴은 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이해력이 필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이해력 관련된 류의 문제들, 즉 새로운 함수의 정의가 나온 문제들을 갖다가 많이 풀어보면 풀어볼수록 수학적인 이해력은 상승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하죠. 9번 문제인데 자, y는 2x제곱과 y는 nx의 교점 중 원점이 아닌 점을 a라고 뒀고요. 자, y는 2x제곱과 y는 m 플러스 2의 x의 교점 중 원점이 아닌 점을 b라고 뒀어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뭐라 하냐면 삼각형 OA B의 넓이를 우리는 뭐라 했냐면 SN이다 이렇게 주어진 거죠. 그래서 이 SN을 구해가는 과정인데 막 y 그 밑에 읽어보죠. y는 2x제곱 그래프와 직선 y는 nx의 교점 A의 x좌표를 구하면 그 다음에 점 A를 지나고 x축의 수직인 직선이 직선 y는 m 플러스 2x 만난 점을 A 다시라 하자 선분 A 다시의 길이는 얼마이므로 삼각형 OAB의 넓이 SN은 요거다 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뭔 말인지 모를 때는 항상 그래프를 그릴 건데 일단 첫 번째로 판단해야 될 거. 자, 지금 보시면 삼각형 OAB의 넓이가 SN 즉 이렇게 N에 관한 요 N이라는 포인트에 우리가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에 집중을 합니다. 지금 이런 새로운 함수의 정의가 나왔을 때 우리는 y는 fx라는 함수의 정의가 뭐였죠? x에 대응되는 즉 x 값에 대하여 모든 x 값에 대해서 오직 하나의 y 값만 대응되는 거죠.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x에 대응돼서 y 값이 결정된다는 얘기는 그 y가 x에 관한 함수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SN이라는 거는 이 n의 값에 의해서 이 함수 값이 결정된다는 얘기니까 이 녀석을 내가 OAB의 넓이를 위와 같은 조건으로 구하고 나면 얘가 n에 관한 식이구나 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넓이를 구하면 n에 관한 식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런 녀석에 먼저 이해를 하고 간 다음에 거기서 조건이 뭐라 하냐면 y는 2x제곱 그래프와 직선 y는 nx의 교점 A의 x좌표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일단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y는 2x제곱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요. 자, 얘가 y는 2x제곱. 자, 그리고 y는 nx라는 점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자, 그때 이 교점 여기를 뭐라고 했냐면 A좌표라고 했죠. 이 A좌표의 X좌표를 구합니다. 근데 항상 함수의 어떤 교점 문제가 나오면 둘을 갖다 놓고 풀었을 때 근과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가 같다. 즉 이거의 근과 뭐라고요? 둘의 교점의 X좌표는 뭐하다고요? 같다. 이게 바로 함수와 방정식의 관계라고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미지수가 들어있을 때 그냥 풀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x제곱 마이너스 nx는 빵이 돼서 얘를 그냥 인수분해 그냥 할 줄 아시는 대로 그대로 하시면 되죠. 이렇게. 그럼 이 값이 빵이 되는 거랑 이 값이 빵이 되는 게 있는데 원점이 아닌 a라 했으니까 0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x는 2분의 n이다 해서 거기 가에 들어갈 말은
2분의 n이 됩니다. 그래놓고 여기는 점의 좌표도 2분의 n, 여기다 집어넣으시는 거죠. 2분의 n제곱. 여기다 집어넣어도 여기다 집어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교점이니까. 그래서 a 좌표를 구했어요. 그래놓고 뭐라 했냐면 점 A를 지나고 x축의 수직인 직선이 y는 m 플러스 2x 같은 y는 m 플러스 2x와 만나는 점. 얘가 좀 더 길이가 크겠죠. 이렇게 m보다 m 플러스 1은 더 큰 값이니까 그때 여기 만나는 교점은 B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뭐라냐면 A점을 지나고 x축의 수직인 직선이에요. x축의 수직인 직선. 즉 이 x축의 수직인 직선은 여기서 떨어진 거리가 다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x좌표만큼, 즉 2분의 n만큼 떨어진 값들이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세로선이라는 건 x좌표가 2분의 n으로 다 똑같은 점들에 보이니까 이 방정식은 x는 2분의 1에 왔습니다. 2분의 n. 그랬을 때 요 점의 좌표를 a-라고 넣은 거라는 겁니다. 아니, 그림이 안 주어졌으니까 우리는 그림을 그려주시는 거고, 이렇게 점들을 찍어서 항상 좌표화를 하셔야 돼요. 그럼 얘가 2분의 n이니까 이 x좌표도 2분의 n이겠죠? 2분의 n은 똑같다 그랬으니까 x좌표가. 그럼 2분의 n, 여기 위에 있는 점이니까 2분의 n에 m 플러스 2다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a-라고 요 길이를 구하는 건데, 요 길이는 이 y좌표에서 이 y좌표 빼주시면 되죠. 그러면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2에서 2분의 n제곱을 빼면 2분의 n제곱에서 n, 즉 a-3분의 길이는 2분의 n제곱에 풀어준 겁니다. 플러스 2분의 2니까 n에서 2분의 n제곱을 빼주신 거니까 요 a 길이는 n이 된 거예요. 맞죠? 자, 그래놓고 이제 뭐만 구하시면 되냐면 요 B좌표만 구하시면 되죠. 나는 지금 삼각형 OAB의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구했네요. 나도 n이 됐다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를 구하시는 건데 이 OAB 넓이, 요 넓이를 구하시는 거잖아요. 요 넓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요 점의 좌표는 요 앞장에서 A좌표 구한 거랑 똑같죠? 얘네들의 교점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럼 얘네들의 교점 똑같이 푸시면 되죠. 자, 여기다 풀게요. 이 x제곱은 m 플러스 2x가 될 거고, 자, 이렇게 인수분해 할 건데 우리 어차피 원점 아니어서 x가 0 아니니까 이렇게 지웁시다. 그럼 결국 2로 나눠주면 x는 2분의 m 플러스 2가 되겠죠. x가 0이 아닐 거니까 그냥 나눠도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요 녀석의 좌표는 2분의 m 플러스 2, 또 여기 위에 집어넣었을 테니까 2분의 m 플러스 2의 제곱이 됐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 놓고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녀석은 어떤 면적을 구하는 거냐면 요 면적을 구하죠. OAB 요 넓이를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 길이를 왜 구했을까? 요 길이를. 자, 요 길이로부터 이 삼각형의 면적과 이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 입장에서 봤을 때 요 길이가 바로 높이가 되는 거고, 이 입장에서 봤을 때 요 길이가 바로 이 두 개의 삼각형, 이 삼각형의 높이, 이 삼각형의 높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요 길이는 뭐가 되는 겁니까? 여기부터 x좌표니까 2분의 n이 되는 거고, 자, 요 길이는 여기다 쭉 내리면 요 길이에서 요 길이를 뺀 거예요. 즉 2분의 n 플러스 2에서 2분의 n을 뺀 거니까 요 길이는 1이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SN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SN이라는 녀석은 요 면적 1번 면적에서 요 면적 2번 면적을 더해주다. 1번 면적에서 2번 면적을 더해줄 거고, 1번 면적은 요 길이는 n이야. n 곱하기 2분의 n에다가 2분의 1이죠. n 곱하기 2분의 n에다가 2분의 1 더하기 2번은 여기가 뭐라 했어? n 곱하기 여기 얼마 했어요? 1이었죠? 그러면 n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최종적으로 4분의 n제곱 플러스 2분의 n이다 해서 달을 구하시는 거예요. 자,
요렇게 구해가는 과정이더라. 그러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 여러 개 섞여 있는 것들을 그냥 하나씩 하나씩 구하고자 하는 방향도 그냥 적용해서 따라서 푸시면 되는 거예요. 쉬운 문제예요. 하지만 저한테 쉬운 거지 여러분들한테는 이런 식을 구하는 연습을 해보지 않으면 이 자체를 써 내려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림이 없다? 그럼 그림을 그려놓고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래놓고 어떤 두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는 둘을 갖다 놓고 플러스의 근이다. 이런 내용과 그 다음에 x축의 수직인 직선은 x좌표가 다 똑같은 점들의 모임이다. 이런 것들만 인지를 해두시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죠. 이해하셨죠? 네. 어렵지 않아요. 다음 문제 10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10번 문제는 강신고 서술형으로 나왔던 문제인데 서술형은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는 그냥 서술형이라고 표현은 줬지만 아니면 단답형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가 난이도에 비해서 그렇게 오답률은 많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거의 못 풀었을 겁니다. 자, 10번 문제 보도록 하시면 뭐라고 써져 있냐면 함수 fx가 주어졌는데 이 fx가 마이너스 루트의 마이너스 x 빼기 2 플러스 4 즉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무리함수로 주어졌고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0보다 작은 요 함수는 이렇게 유리함수로 주어졌어요. 그리고 x가 이렇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루트 다시 무리함수로 주어졌습니다. 자, 그랬을 때 실수 전체의 집합을 정의역으로 한 두 함수 GH가 각각 다음과 같다.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함수의 정의를 두 가지를 주는 거예요. 첫 번째 가는 뭐라 그러냐면 GT는 Y는 T와 Y는 fx의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함수의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나는 HT가 주어졌는데 HT는 Y는 X 플러스 T와 Y는 fx와 교점의 개수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GT는 2를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T의 값을 구하여라. 모든 실수 T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주어졌고 두 번째는 GT 플러스 HT는 3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T의 값의 합을 구하라 이렇게 주어졌어요. 결국은 이 문제는 GT와 HT를 뭐하라는 얘기입니까?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 지우고 그림을 그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함수의 정의부터 좀 이해를 해보면 뭐라고 써져 있냐면 GT라는 함수. 자, 여기서 우리는 어디에 관점을 두었나고 여기 T라는 요 녀석. T라는 요 녀석. 즉, 요 녀석의 함수 값은 T 값이 달라짐에 따라 이 함수 값이 달라지는 거야. T에 대응되는 GT 값인 겁니다. Y 값인 거죠. 그러면 이 T는 뭐냐면 Y는 T라는 이 선인 거야. 상수함수, 가로선이죠. Y는 T라는 녀석과 Y는 fx의 교점의 개수가 이 T 값이 달라짐에 따라 둘의 교점의 개수가 달라진다는 얘기고 즉 T 값이 변함에 따라 이 GT의 교점의 개수 함수 값도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다시 자, 이렇게 함수의 정의가 나오면 T에 관한 함수가 나오면 뭐라고요? 이 T 값에 T에 관한 식이 되고 이 T 값이 달라짐에 따라 이 함수 값이 달라질 거야. 그걸 여기다 그대로 적용하면 Y는 T와 Y는 fx의 교점의 개수가 T 값이 달라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교점의 개수를 알려면 나는 이런 녀석의 방정식을 풀어본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래프로 풀어야죠. 결국은 fx랑 그래프를 그리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자고. 여기 x축, 여기 y축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무리함수입니다. 무리함수 여기다 마이너스 2 꼭지점 찍어야죠. 얘 마이너스 얘 빵 만드는 x가 뭡니까?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지면 빵 콤마 4니까 마이너스 2 콤마 그리고 얼마? 4
마이너스 2,4라는 요 꼭지점에서 x의 개수도 음수고 전체 요 루트 앞에 붙은 것도 개수면 분명히 이런 패턴의 그래프인 거예요. 여기가 됐죠?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 요점의 좌표 하나 구하려면 y가 빵일 때, 이 값이 빵일 때 x가 구하면 얘 넘길게요. 그럼 4는 루트의 마이너스 x 빼기 2고요. 자, 이걸 양쪽을 제곱하면 16은 마이너스 x 빼기 2가 되겠죠. 얘가 양수가 되니까. 그럼 넘어가시면 플러스 18, 즉 여기가 마이너스 18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이렇게 x절편까지 구해놓고 난 다음에 이제는 마이너스 2와 0 사이의 유리함수 그래프를 볼 건데 x는 1이라는 선을 점근선으로 가지고 y는 6이라는 선을 이렇게 점근선으로 가지며 얘가 양수네요. 그러면 그림이 요렇게 그려지고 요렇게 그려질 건데 어떻게 한다고? 요렇게 그려지고 이쪽이 그려질 건데 얘가 마이너스 2와 0 사이만 그렸으니까 마이너스 2일 때 값 먼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6이니까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 더하기 6하면 4니까 여기를 지나면서 0을 집어넣을게요. 그럼 얼마입니까? 빵이죠.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더라고요. 얘는 안 들어가는 거 이렇게.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루트 x라는 그래프는 당연히 기본형이니까 0,0을 지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놓고 이제 누구? 이 fx와 y는 t와의 교점의 개수고 그럼 봐봐. 요렇게 지날 때는 교점의 개수가 1개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지났을 때 교점의 개수는 2개예요. 그러면 분명히 얘보다 위에 있을 때와 이 점에 있을 때 다르니까 얘를 기준으로 t값을 구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얘보다 밑으로 내려갈 때는 몇 개가 되는 거예요? 3개가 되고요. 다시 어디가 되면? 여기가 되면 다시 빵이 되는 거고 얘보다 밑으로 내려가면 다시 1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gt라는 녀석은 결국 이렇게 정의를 내리시면 되는 거죠. 자, 이때 y값 뭐가 됩니까? 얘가 4잖아요. y는 4보다 큰 t에서는 몇 개가 나오고 무조건 이 위에서는 여기서 만나는 1개밖에 안 나오고요. t가 뭐일 때? 4일 때는 몇 개가 되고 2개가 되죠. 그래서 교점 2개. 자, 4보다 밑에 있을 때고 0보다 위에 있을 때 그럼 t가 0보다 크고 4보다 작을 때는 몇 개 만나죠? 하나, 둘, 3개인 3개가 만나고 그 다음 t가 0일 때는 몇 개 만나죠? 2개 만나죠? 그럼 t가 0일 때는 2개가 될 거고 t가 0보다 작은 데서는 몇 개 만나죠? t가 0보다 작은 데서는 1개가 만난다. 이렇게 gt를 구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1번 답에서 뭐라고 했냐면 gt는 2를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t의 값을 구하라니까 t가 2일 때, 즉 이 경우랑 이 경우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t는 뭐일 때? 0일 때와 4일 때가 이 값을 가지니까 t는 0하고 4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얘는 이렇게 남겨두고 이번에는 누구를 할 거냐면 자, HT를 볼 거예요. HT는 뭐냐면 y는 x 플러스 t라는 그래프와 y는 fx의 교점의 개수예요. 즉 얘도 t 값이 달라짐에 따라 전체 값이 달라지죠. 그럼 t 값이 달라짐에 따라 이 함수와 이 함수의 교점의 개수가 달라져요. 근데 여기 있는 t는 기울기가 1짜리인 녀석을 갖다 y축으로 평행 이동해 가면서 막 그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럼 잘 보시면 분명히 얘가 기울기가 1짜리인 녀석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지면 얘가 쭉 올라오다가 분명히 얘랑 만날 겁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를 지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뭐 2개가 될 거고요. 얘보다 밑으로 가면은 하나, 둘, 뭐 셋, 뭐 4개 이렇게 나오든지 어쨌든 이런 식의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서 좀 필요한 내용이 뭐냐면 무리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무리함수가 있으면 y는 x라는 녀석이 2개가 만나고 얘보다 클 때는 하나 만나고 이렇게 접할 때 하나 만나고 얘보다는 위에서 만나지 않잖아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려졌을 때는 2개를 만나는 거야. 그리고 어디까지? 얘보다 조금 더 커지면 이렇게 돼서 3개가 만나는 거고 얘랑 뭐 할 때 이렇게
접할 때의 경우는 어떻게 만나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보다 밑으로 할 때는 이렇게 가서 무조건 여기서 하나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랑 접할 때도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조금 더 HT가 어려운 거죠. 그럼 생각해보자고요. 결국은 우리가 구해야 될 녀석은 요점을 지나는 거야 뭐 t가 0일 때니까 이렇게 여기 교점을 지나니까 0,0 대입하면 되니까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여기서 접할 때랑 여기서 접할 때 t 값만 먼저 구하자고요. 그럼 여기서 접할 때 이 t 값 이렇게 접하는 경우를 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함수와 이 함수 갖다 놓고 푼 다음에 우리가 양쪽을 제곱해서 2차 함수의 중근 조건 이용하죠. 여러분 다 무리함수에서 배웠죠? 그러니까 루트 x라는 녀석과 x 플러스 t라는 녀석을 갖다 놓고 양쪽을 제곱하라고. 그러면 x는 x제곱 플러스 2tx 플러스 t제곱이 될 거고요. 얘로 넘어가면 2t-1x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한 배씩 d를 쓰시면 얘 제곱 2t-1의 제곱에 마이너스 4ac t제곱은 0이 된다를 통해서 4t제곱 지워주시고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4t 플러스 1은 0이 돼서 t가 4분의 1일 때, 즉 여기 점이 4분의 1일 때 이렇게 접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것만 표시해 볼게요. 이렇게 접할 때가 뭐라고요? 얘가 t가 여기가 4분의 1일 때 이렇게 접는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뭘 구할 거냐면 얘와 얘가 접하는 경우, 즉 얘와 얘가 접하는 경우. 자, 이쪽 다 지울게입니다. 지울게요. 필요 없으니까. 그러면 x 플러스 t는 마이너스 루트의 마이너스 x 빼기 2 플러스 4가 될 거고 얘를 넘기고 얘 이쪽으로 다 넘길게요. 그게 더 편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루트 마이너스 x 빼기 2는 마이너스 x 빼기 t 플러스 4 이렇게 놓고 양쪽을 뭐하라고? 제곱하시라고. 얘 제곱하면 마이너스 x 빼기 2 나올 거고요. 얘 요렇게 제곱을 하면 x제곱 플러스 t제곱 플러스 16 플러스 2ab 마이너스 2b 2bc 마이너스 ca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차함수 x제곱에 자 x항은 뭐가 됩니까? 얘를 넣으면 플러스 1이 돼서 마이너스 7x 2tx 마이너스 7x 그럼 플러스 2t 마이너스 7x. 자 헷갈리니까 이런 거 다 지워주시고요. 쓴 것들 마지막으로 남은 게 t제곱 마이너스 8t에 일로 넘어가면 플러스 2가 되면서 플러스 20. 자 위에 것도 지울게요. 쓸모가 없을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판별식을 쓰면 t는 2t-7의 제곱 마이너스 4의 a 얘가 c죠.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20은 0이 된다. 자 4t제곱 지워줄 거고 2ab 한 마이너스 28t 플러스 49 플러스 32t 마이너스 80은 0이 돼서 4t 자 49 빼면 얼마니까 마이너스 31이 되죠. 이 값이 0이니까 이때 t는 4분의 31이에요. 그러면 4분의 31이라는 거는 7점 얼마 정도 되니까 뭐 이 정도 지날 때 이렇게 접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가 4분의 31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요점 지날 때도 한번 생각해볼까요? 요점?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봐봐. 이렇게 그려졌긴 했지만 얘도 그림상에서 내가 만약 이렇게 그렸을 때 얘가 이렇게 지나는 거, 이렇게 접하는 거, 그 다음에 요 사이 있을 때는 두 개만 나는 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상황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4를 지난다는 거니까 얘가 y는 x 플러스 t니까 마이너스 2,4를 집어넣으면 얼마 됩니까? t가 6일 때죠. 보니까
여기서 계산이 틀렸네요. 이 4t-31이 아니라 여기 살짝 지울게요. 이거 다시 지우고 자, 여기서부터 계산을 다시 해볼게. 4t제곱 4t제곱 지워지고 2ab 하면 얼마입니까? 여기가 아니라 여기 봐봐. x 플러스 t라는 녀석과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x x 빼기 2 플러스 4. 자, 이렇게 된 거. 여기서 다시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로 넘기고 다 이쪽으로 넘기고 그럼 루트에 마이너스 x 빼기 2는 4 마이너스 x 빼기 t 해서 양쪽을 이렇게 제곱한 겁니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x 빼기 2가 되고 얘 제곱하면 16 플러스 x제곱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2tx 마이너스 8t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x제곱 지워주시고 자, 얘 플러스 x면서 마이너스 7x 2tx 그러면 2t 마이너스 7x 지워주시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8t 넘어간 플러스 18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상상이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판별식을 쓰면 얘 제곱에서 빼기 4 곱하기 ac가 돼서 여기가 18이에요. 그러면 4t제곱 4t제곱 지워줄 거고 2ab 하면 마이너스 28t 플러스 49는 플러스 32t 마이너스 72는 0이 됩니다. 그러면 4t 빼기 23은 0이 돼서 t는 4분의 23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구한 즉 지금 내가 요 과정을 뭐 한 겁니까? 자, 얘도 다시 할게. 그림 다시 그릴게요. 금방 그리니까 조금만 참아주세요. 힘들더라도. 자, 마이너스 2,4 이 정도 되고 예, 그림 이렇게 그려줘서 좀 이렇게 딥하게 그릴게. 실제로 여기 마이너스 18이고 그 다음에 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줘서 할게요. 오케이? 그래서 아까 전에 자, 이렇게 지나는 건 두 개를 만났었고 그 다음에 얘보다 이렇게 접할 때는 아까 전에 얼마였죠? 접할 때 4분의 1이었죠? 여기 4분의 1.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접했을 때가 4분의 23.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지났을 때, 여기 지났을 때가 바로 마이너스 2,4를 지나는 y는 x 플러스 4니까 여기가 6. 그럼 얘보다 조금 크죠? 이렇게 되는 상태입니다. 여기가 됐죠? 그럼 잘 봐봐. 자, 보세요. 자,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점, 이 시점, 이 시점, 여기 0일 때 요것만 체크하면 돼. 그럼 잘 봐봐. 자, 이렇게 지났을 때가 얘랑 두 개를 만난다 그러면 이쪽에서 얘랑 만나는지 볼 건데 봐봐. 여기서 접한다 그래서 이 기울기를 가지는 게. 그럼 얘보다 밑에 있는 건 여기서 이제 안 만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t가 0일 때, 즉 ht와 교점 개수를 할 때요. t가 0보다 작으면 무조건 이쪽에서 만나는 하나밖에 없는 거야. t가 0일 때는 봐봐. 요렇게 만나는 거니까 여기 하나 여기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두 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보다 조금 커지는 형태 즉 요렇게 커질 때는 하나, 둘, 세 개 만나는 거예요. 저쪽에서는 안 만나. 그럼 얘 무슨 얘기냐면 t가 0보다 크고 어디? 4분의 1보다 작을 때까지는 몇 개냐면 3개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4분의 1 됐을 때 4분의 1 됐을 때는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한 점 만나는 거예요. 이쪽은 4분의 23일 때 접하고 그 밑으로는 안 만나. 그쵸? 그러니까 t가 4분의 1일 때는 얼마가 되고? 1개가 되고 t가 4분의 1보다 커지면서 어디까지? 4분의 23 전까지는 t가 4분의 1 때 여기서 하나 만나는구나. 두 개 되죠? 두 개. 정신 나간 새끼야.
그리고 4분의 1보다 큰 상태보다 4분의 23보다 작은 상태에서는 여기 이 상태에서밖에 안 만날 거니까 4분의 23보다 작을 때는 무조건 1개. 자, t가 4분의 23일 때 봅시다. t가 4분의 23일 때는 요렇게 지나서 하나, 두 개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2개. 그쵸? 그 다음에 또 요렇게 지났을 때는 하나, 둘, 세 개 만나는 거야. 어디까지? 얘가 6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얘가 t가 4분의 23보다 크고 t가 6보다 차분하게 하시면 돼요. 작을 때까지 몇 개 만난다고? 3개. 그럼 이제 t가 뭐일 때? 6일 때. 6일 때가 이렇게 지나서 하나, 두 개 만나는 거죠. 그래서 얘가 2개. 이제 t가 6보다 뭐 할 때? 클 때는 다시 1개. 이렇게 지나서 1개. 왜냐면 얘는 여기 접하고 난 다음에 그 위로는 안 만나니까 이쪽은. 그래서 무리함수의 직선의 위치 관계랑 상당히 까다롭게 된 거죠. 그래서 이번 문제가 뭐였냐면 GT 플러스 HT가 합해서 3이 되는 모든 실수 T의 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GT를 보시면 1이냐, 2냐, 3이냐, 2냐, 1이냐 지금 1, 2, 3, 4밖에 못 가질 거니까 얘가 1인 경우랑 2인 경우랑 3인 경우가 나오는 값들 중에서 얘가 1이 되면 얘는 뭐가 돼야 돼요? 2가 되고 얘가 1이 되면 1이 되고 얘가 3이 되면 0이 돼야 되는 케이스인 거죠. 0이 되는 케이스는 없으니까 이 경우는 안 될 거고 그럼 1, 2나 2, 2 가지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GT가 1이 나오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이렇게 4보다 큰 경우죠. GT가. 그 다음에 0보다 작은 경우. 그렇게 된 거죠. 그쵸? 그러면 그때가 1개인데 HT가 2개가 나온 건 0보다 작은 데서는 둘 다 하나씩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케이스는 안 되고 4보다 큰 데서 보죠. 4보다 큰 데서 2개 나오는 경우 4보다 큰 데서 2개 나오는 거 여기 있네. 그렇죠? 4분의 23 얘가 5.6니까 그래서 이때는 t가 얼마나고 4분의 23 하나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는 GT가 2일 때 t는 4랑 t는 0일 때 있죠? 이 두 가지. 그리고 없습니다. 그리고 HT가 그때 1인 경우 이 경우가 있네요. 그러면 4일 때 어디 들어갑니까? 4일 때 여기 들어가네. 그러면 4일 때 요 사이에 들어가는 범위니까 성립하죠? t가 4일 때 2개이면서 여기 때는 하나니까 t가 4일 때 하나 나오고. 자, 이번엔 언제입니까? GT가 2일 때 이번엔 0일 때 0일 때 얘가 2개인데 얘는 0일 때도 2개니까 안 되네요. 그쵸?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나올 수 있는 값은 이 2개밖에 없네. 그럼 4분의 16에다 4분의 23을 더해주면 얼마입니까? 4분의 39다. 이렇게 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t가 6일 때 t가 4보다 크면 t가 6일 때 얘도 2가 있었네. 여기서 t가 6일 때 2잖아요. 그러면 4보다 클 때 6일 때 하나니까 이때 여기 t는 6일 때 하나 더 넣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 그럼 10이고 4분의 40이니까 4분의 63이네. 자,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지금 처음에 못 풀었잖아요. 그래도 계속해서 연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다 GT, HT 구하는 과정 연습하시면서 끝까지 완성을 지면서 연습을 해야지 나중에 이런 관련된 문제를 시험장에서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맞추면 특급의 등급이 나와요. 1등급이 아니라 1등급을 넘어서는 등급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내신을 내가 고득점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런 거 충분히 연습해 두시는 거고, 그 다음에 1등급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도 이런 거 자꾸 연습해보고 풀어주셔서 내가 손에 익게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피소드 1 첫 번째 그 합성함수, 역함수 전까지 여러 가지 함수까지에 대한 내용들의 까다로운 유형과 똑같은 문제들이 막 변형되어 있는 형태들을 좀 다뤄봤고 많은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